안녕하세요, 페인브라키입니다. 우하. 오늘은 이렇게 83건 탔고요. 37만 1,000원에 자사품모 더하면 45만 4,000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어쨌든 이게 배달 유튜브잖아요. 제가 뭐 배달에 대해서 정보가 빠른 편도 아니고 박학다식한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체성은 배달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란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해요. 자주 하는 편이죠. 가끔도 아니지. 근데 이게 사실상 저를 봐주시는 분들에게는 피로감이 좀 쌓일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하고 상관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어차피 그런 사람들 답도 없는데 그런데 에너지 쏟지 말고 배달 얘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그게 맞죠. 맞는 말이라서 오늘은 배달 얘기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월화수가 조금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원래 보통 첫 추위는 단가를 좋게 준다.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애매해요. 더군다나 평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추위라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되는 추위가 좀 매서울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몇 시냐면 2시 다 돼가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춥진 않아요. 많이 추워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렇게까지 춥진 않고, 아마 내일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내일 최고 기온이 영상 6도, 최저가 영상 2도거든요. 조금 애매한 온도긴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영하권이 최저고 수요일도 영하권이 최저예요.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아마 휴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월요일이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확률은 반반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시죠. 어쨌든 저는 내일 슈퍼카미트 신고 출근하겠습니다. 오늘 배달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공정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정위가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칼을 계속 갈고 있어요. 일단 공정위가 그 쿠팡과 배민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그와 관련해서 상반기 내로 제재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어플에 첫 화면에 가격을, 결제가 될 가격을 바로 보여주라. 이거 싸게 보이는 척 해놓고 막상 들어가면 가격 올리는 이런 이런 꼼수를 더 이상 부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형님들, 저희가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사 수급을 위해서 뭐 누가 돈을 더 주고, 뱀이 돈을 더 주고, 쿠팡이 돈을 더 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둘 다 가격을 담합을 해서 비슷하게 가격이 설정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담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그쪽 용어로는 디지털 카르텔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카르텔이다 보니까 담합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담합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위한 신설 부서를 이제 세웠고, 그거에 관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은 있어요.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닌 정책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는 좀 삼가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화이팅! 실제로 미국과 유럽 쪽에서 두 국가 중에 한 국가인지 두 국가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플랫폼에다가 아예 명령을 했어요. 기사에 대한 배차, 그다음 그 가격이 형성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그냥 강제로 까라고 했어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성을 갖고 그냥 이렇게 하면 훨씬 절차가 간단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선진국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지? 라는 의구심은 들어요. 그러면 절차, 시간, 비용 모든 것을 다 아낄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왜 굳이 쉬운 길을 두고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코를 타는 사람은 기사잖아요. 근데 기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코를 타야 돼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형평성을 명분으로 두고
강제성을 갖고 공개를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공정위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플랫폼의 제재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희한테 작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랫폼은 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사업을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계기다가 과징금 때려 맞으면 그 손실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배짱을 부릴 수는 없어서 아마 그거에 맞는 액션을 좀 취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근데 분명히 또 꼼수를 쓰긴 쓸 거야. 얘네들도 분명히 벌써 다 그 운영하는 그 아마 팀을 따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이미 뭐 마련해두고 뭐 이거저거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뭐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기업에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거를 비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서로 이제 진짜 진검승부를 내년 상반기에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려면은 이왕이면 기사한테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비자를 그 보호하는 정책은 의외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좀 빨리빨리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들은 지지부진한 경향이 좀 있어요. 꼭 배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에 그랬어요. 오늘은 그런 생각도 좀 잠깐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진짜 그 국회의원들이 배달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인지도와 그 표수 뭐 그런 거에 그런 걸 위한 정치 게임인가라는 의구심마저 사실 좀 듭니다. 요즘은 뭔가 크게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제 공정위가 나섰으니까 좀 더 빨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진짜 뭐 이게 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도 계류되고 논의하고 통과되고 시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렇게 하고 몰아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또 지지부진해요.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후속 보도가 없으니까 저희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한번 기대는 해보시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배달에 관한 얘기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 가을에 걸쳐서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고 그때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어요. 그냥 무대응으로 계속 일관은 했지만 매일 들어가서 그 글을 봐야 됐고 매일 제보가 들어와. 네 욕 또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안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또 짜증나고. 그렇게 이제 꾹 참아가면서 버텼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저한테 고서라고 한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냅두면 헛발질하고 자기가 자멸을 하든가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울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뻔해요. 그러는 애들은 어쨌든 그 구심점 자체가 너무 약하잖아요. 제가 진짜 잘못을 했으면 더 강하게 뭉칠 수 있지만 딱히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뭐 지어낸 말, 뭐 말도 안 되는 말, 끼워 맞추기 뭐 이런 걸로 저를 욕하던 시절이라. 그리고 가장 빡쳤던 건 그거였어요. 저희 가족들까지 욕을 했었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욕하고 우리 아들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때는 고소를 좀 진짜 고민을 하긴 했는데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결국 자기네들끼리 뭐 가족 언급했다고 뭐 죽이네 살리네 뭐 이러고 있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해우소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어쨌든 불편하셨을 분들한테 좀 죄송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으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행배하십시오. 뿌빠.